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북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식당의 경우 지난 2년간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든 요인, 온라인과 원정 쇼핑의 급증으로 충북 밖에서 소비되는 돈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산불 진화용 헬기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용 소방 헬기까지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의 피해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충북의 자영업자들인데요. 실제로 충북은 최근 2년 동안 식당 10곳 중 1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률 10%로 전국 평균인 7%보다 높았는데요. 그 실태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김영일 기자입니다. 불야성을 이루던 청주 하복대입니다. 골목은 물론 도로변 상가들도 줄줄이 임대 매물로 나왔습니다. 많이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영업도 안 하고 문을 닫아두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가게 문을 여는 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하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특히 지난해 충북의 숙박 음식 자영업자는 2년 새 무려 19%, 5,100명이나 줄었습니다. 연평균 폐업률 9.8%, 해마다 10명 중 1명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충북의 자영업자는 해마다 18%씩 줄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대출 받아서 메꾸고 임대료 메꾸고 월급 직원들 월급 메꾸고 빚은 계속 쌓여가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차라리 문 닫아놓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직면한 것은 과당 경쟁과 창업 준비 부족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충북의 자영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음식점의 경우 18.4%로 세종과 관광도시인 강원, 제주 다음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창업 비용이 1억 원이 안 되는 경우가 70.5%로 가장 많았는데 자영업자의 40.6%는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창업에 특별한 기술도 없이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분야로 몰린 겁니다. 6개월부터 8개월이면 80%가 폐업을 하고 있다. 간판 내주고 내가 있는 돈 조금 빚내서 개업해야지. 이렇게 좀 너무 쉽게 보시지 말아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 2015년만 해도 1,480만 원이었던 사업장당 소득은 1,330만 원까지 떨어졌고 전국 평균보다도 50만 원이나 낮았습니다. 충북도 내 소비층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입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2020년 충북도민 한 명당 소비 지출액은 1,52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40대 이하의 그 연령층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그 소비력이 좀 떨어지는. 떠밀려 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경쟁 속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자영업이 다른 시도보다 타격이 큰 건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의 소비력이 타 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데다 대형 쇼핑몰이나 창고형 매장을 찾아 다른 시도에서 돈을 쓰는 원정 쇼핑마저 급증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코로나 기간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했던 70대는 난생 처음 온라인 쇼핑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는데 막상 해보니 편하기도 해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요거 이제 사실 거다. 금액이 맞는다. 그러면 이제 구매하기. 예, 그렇죠. 구매하기.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할 거면 장바구니. 점점 거동이 더 불편해지면 쇼핑도 온라인에 더 의존할 것 같습니다. 5%에 불과했던 60대 디지털 소비 경험자가 코로나를 계기로 60% 가까이 급증한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 이제 면허증도 이제 반납해야 할 시간이 때가 지났어요. 어차피 온라인 쇼핑해야죠. 뭐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이에 따른 충북의 온라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26.8%. 온라인 지출은 지역 도소매 등 유통을 거치지 않고 주로 대형 온라인 유통사로 들어가는데 대형 온라인 유통사가 없는 충북 입장에선 지역에서 돌아야 할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외 소비인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소비 증가는 역외 소비 증가로 이어져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세 번째인 9%. 여기엔 충북과 달리 대전 등 인근에 최근 복합 쇼핑몰이나 창고형 매장이 입점해 충북의 원정 쇼핑을 부추긴 것도 역외 소비 증가를 함께 이끌었다는 게 충북 자영업 급감을 조사한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충북에서 소비 생활을 했으면 그 돈이 충북 내에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도는데 그 기회가 박탈됐기 때문에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코로나로 빠르게 확산한 온라인 소비는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가 붕괴된 자영업 재건의 첫 단추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 충북 선관위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사당과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홍기석 부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일인 6월 1일 24시까지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충북교육감 선거는 김진균, 심의보, 윤건영 예비후보 등 4명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괴산군수 후보공천에서 탈락한 정성엽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성엽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선거구에서 3회 이상 낙선한 자는 배제하는 원칙을 예외 적용하고 책임당원 명부를 유출하는 등 송인원 후보를 노골적으로 밀어줬다며 탈당 후 무소속으로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양에서는 군수 출마에 나섰던 국민의힘 김광표 군의원이 경선 후보자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단양군수 후보 경선은 김문근, 류한우 양자 대결로 오는 29일과 30일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다음 달 1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선관위가 청주시장 등 시장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대상은 청주 충주시장과 보은, 옥천, 증평군수 등 5곳으로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충주시장의 경우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영동군수의 경우 내일 경선 일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모처럼 곳곳에 반가운 비가 내렸지만 도로 사정은 달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가 미끄러지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났고 이 사고 수습을 하던 사람들은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 석 대가 서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노란색 화물차 뒤로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견인차와 도로공사 순찰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로에서 탱크로리가 달려오더니 그대로 차량을 덮칩니다. 급히 속도를 줄여봤지만 차량 앞부분이 꺾여 돌아가면서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란 화물차 뒤에서는 견인차 기사와 도로공사 직원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급히 중앙분리대를 넘었고 몸을 피하자마자 탱크로리가 그 자리를 덮쳤습니다.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차량들은 서둘러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이 내려오는데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큰일 났다, 빨리 뛰라고 이제 그때는 저도 뭐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안 뛰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오늘 사고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발생했는데 경찰은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빗길에 미끄러져갖고 핸들 조항을 못해갖고 발생한 사고로 추정이 되고요. 음주는 거기 차량 전부 다 이렇게 현장 출동 경찰관이 확인했는데 이제 해당 없는 거로.
이 사고로 화물차와 탱크로리 기사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2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올해는 유독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47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산불 초기 대응에 열쇠를 쥔 진화 헬기가 부족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소방 헬기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무가 피어오르는 산자락으로 헬기 한 대가 접근합니다. 충청북도가 민간 업체로부터 빌려 쓰는 산불 진화용 헬기입니다. 불머리, 즉 화두를 잡는 데 집중하지만 커지는 불길을 잡는 데 역부족입니다. 산불 헬기 2대로는 모자라 결국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소방 헬기까지 동원되고 나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10분만, 20분만 더 빨리 도착했으면 더 불이 더 확산하지 않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충북이 운용 중인 산불 진화 헬기는 민간에서 빌려온 석대. 산불이 동시에 나면 초동 진화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다 보니 응급 환자 이송용 소방 헬기마저 물주머니를 매달아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소방 헬기가 산불 현장에 출동한 건 모두 452건.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를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구조 구급 출동 횟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원거리 출동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 충북 내에 어떤 대형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산불 진화용 헬기를 늘리는 게 관건인데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금 3대 운영하는데 24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적인 여건을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구조용 헬기가 산불에 맞서는 사이 응급 환자 구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 청주지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보안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직접 수사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면 6개월 공소시효가 있는 선거범죄가 부실 처리되는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이 우려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은 감시 기능을 강화한 통제안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시한 데 대해 공무원 노조 충북본부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충북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계획을 철회하라며 선거 사무원 중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비율을 낮추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방 공무원의 선거 사무 기피에 따른 인력난을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지자체 사무에 선거 사무를 명시할 것을 대책안으로 내놨습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기능 보강에 국비와 도비 등 166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주의료원의 경우 50억 원을 들여 정신병동 시설 개선, 음압격리병실 확충, 기관지 내시경실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116억 원이 투입되는 충주의료원에는 심뇌혈관센터와 재활치료센터가 증축되고 차량 관제 시스템 등이 설치됩니다. 이 밖에 표준화된 병원 정보 시스템이 양 의료원에 구축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전문성을 갖춘 거점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진료 체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충북 창사 5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부처가 된 나무가 제55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중편 부문 은상을 받았습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북미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영화제로
올해는 전 세계 74개국에서 4,672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다큐 부처가 된 나무는 김대웅 기자가 연출하고 김병수 기자가 촬영했으며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한다는 관음보살상 제작 과정을 초고화질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법정 법인으로 출범한 충청북도 체육회가 새 CI와 캐릭터를 선포했습니다. 충북 체육의 초성인 2개의 치읓을 활용해 역동적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해 미래로 도약하는 충북 체육을 표현했습니다. 또 충북의 상징인 까치 중에서도 천년에 한 번 나타난다는 길조, 하얀 까치를 충북체육회의 캐릭터로 정하고 이름도 하얀 까치의 앞글자를 따 하치로 지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임의단체였던 충북체육회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라는 취지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당연직 회장이던 도지사 대신 민선 윤현우 회장을 선출하고 지난해 법정 법인으로 독립했습니다. 90% 가까이 공실 상태인 청주 대현 지하상가를 청주시 주도의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100여 개 점포가 공실 상태로 전락한 지하상가가 성안길 등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8년까지 민간에 위탁했던 관리권을 조기 전환해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지하상가 공공활용 방안 모색을 월간 업무 보고회에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무게를 대폭 줄인 맞춤형 손수레가 전달됐습니다. 청주 동부 라이온스 클럽이 국제 라이온스 협회 국제재단과 함께 특별 제작한 손수레는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손수레 무게의 절반으로 특별 제작됐습니다. 청주시는 경량 맞춤형 손수레 25대를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옥천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재난극복 지원금 신청률이 40%를 넘었습니다. 옥천군은 현장 접수 첫날인 어제 지원금을 신청한 주민은 모두 22,200여 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44.5%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